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좀 한숨이 나오는데요. 3월부터 지켜오던 2만원을 이탈하니 좀 기다렸다는 듯이 19,000원 이탈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사수해야 한다 좀 강조를 드렸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흐름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새 정부도 출범하고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데 좀 어떤 의도가 있는 이런 하락이었는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좀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이렇게 다 무료로 좀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들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미장도 그렇고 좀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감이 좀 많기 때문에 보유 종목 브리핑 위주로 오늘은 좀 대응을 드렸습니다. 장의 방향성이 좀 어려울 때는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옆에 주식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좀 결국 우려하던 부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 정도 빠졌는데 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거의 7% 가까이 좀 빠졌다. 이 전개는 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좀 월봉으로 보면 5월달 들어와서 4.7% 가량 좀 하락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보면 8.5%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수 대비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다.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경험하는 또 장대 음봉으로 좀 멘탈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장기적으로 회사를 믿고 기다린다라고 해도 오늘의 하락폭은 좀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주가를 18,750원까지 또 뺄 거라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멘탈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에 못 이기고 좀 정리하신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어떤 이유로 좀 급락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건지 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두 달 넘게 2만원 구간을 계속 좀 지켜왔지만 오늘 이탈이 나왔고 여기에서 살짝 내려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근에 새 정부 이제 출범으로 좀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 SMR 관련 호재가 좀 많이 있어도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사실 증시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탓이 컸다라고 그동안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좀 공매에 대한 이런 낌새가 좀 이상했고 안 좋은 소식들이 오늘 또 나와주다 보니 좀 세력들이 주가를 쭉 빼고 싶었나 봅니다. 증시 분위기상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예민하게 좀 반응한 모습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였다면 아무 이유 없이 또 단기간 안에 주가를 또 이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정에 좀 휘둘려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지 않고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흐름도 좀 보기 싫겠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하락이 되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월달 이렇게 FOMC와 함께 가장 큰 이벤트는 어제 발표가 되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또 CPI라고 하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미국의 4월달 또 소비자 물가는 전월에 비해서 소폭 둔화는 되었으나 또 시장에서는 예상치는 상회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보다 좀 둔화세가 크지 않았고 일부 주거 및 서비스 관련 품목들은 오히려 또 물가가 더 상승을 했다는 점이 또 시장에서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에 비해서 수치 자체로는 좀 오름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요즘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피크 아웃인데 이런 절정은 아직 아니다. 더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준에서 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또 빅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 또 긴축 정책을 강하게 또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좀 파생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시장 이외에 암호화폐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는 주식시장과 그리고 위험자산들에 대한 또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쇄 효과로 오늘 환율이 또 장중에 이렇게 1290원까지도 급등을 해주면서 6월달 또 FOMC에서 더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1.63%, 코스닥은 무려 3.7%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아까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1288원으로 좀 올라온 점은 기존에도 어려웠던 이 외인들의 수급 더 어렵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그리고 증시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와야 이제 투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현재 크게 좀 하락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방향이 좀 애매하거나 좀 어려울 때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도 투자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안 좋았던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SMR 예산 삭감, 친원전 정책 엇박자가 좀 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5,800억보다 2천억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총 3천억대 후반 규모로 예산을 책정한 예타 심의안을 최근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원전업계는 SMR 신규 노형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좀 빠듯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 특히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SMR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좀 비교해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 내용으로도 언급된 독자 SMR 노형 개발이 시작부터 좀 흔들리는 모양새다. 에너지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MR 기술 개발 사업 예타 심의안을 이제 최근에 통보했고 예타 제출 예산 5,800억 원과 비교해 2천억이 좀 삭감된 3천억 원 후반 규모에서 좀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 차세대 SMR 기술 개발을 위해서 ISMR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지난해 9월달 예타를 신청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수출용 SMR 핵심 기술 개발이 목표고 일체형 소형 원전 스마트 원천 기술을 활용하면서 안전 경제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SMR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원전 확대 정책을 공언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특히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예산이 3천억 후반으로 결정되면서 좀 고민이 커지고 있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예상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 또 원전업계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예산안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분석을 했다. 뭐 기사를 좀 보시면 좀 안 좋은 기사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거는 없죠. 뭐 새롭게 정보가 이제 출시된 부분에서는 기존대로 5,800억 이상 이런 예산을 이제 짜려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또 2천억 정도가 감소한 3천억 규모로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좀 뭐 새롭게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돼서 정리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사실 이 부분이 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릴 거리였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좀 보시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2025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과제 대표적 사업인 신한울 3, 4호기 착공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정했다. 또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의 노후원전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뭐 사실 이 부분을 빼면 뒤에는 다 같은 내용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 봤었던 예산 삭감 내용과 그리고 신한울 이제 3, 4호기가 당장 재개가 되지 않고 그 시점이 2025년 상반기로 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사 이외에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있었는데 노후원전 또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이 완료되었다. 뭐 이런 좋은 기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 분위기상 좀 안 좋은 쪽에 더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명분을 찾고 좀 2만 원대가 깨지니 투매가 더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들 이외에는 전혀 이 종목에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인은 20만 주 순매도, 기관은 무려 81만 주가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도 5일 연속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오늘은 31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뭐 기간 상세를 보셔도 들어온 매수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기금이 오늘은 좀 32만 주로 이탈이 또 세게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평소와 좀 다를 게 없는 이런 외인들과 그리고 또 프로그램 수급이었지만 오늘은 기관에서 좀 큰 매도를 치면서 일단 급락을 오늘 연출을 했고 특히 연기금 뭐 배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많이 나갔습니다. 최근에 좀 5월 6일부터 좀 봤을 때 좀 수급의 질이 좀 안 좋아지고 특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5월 들어서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오히려 수급이 더 꼬여가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오늘 비율 자체는 어제에 비해서 5.8%밖에 나오진 않았으나 전체 오늘 거래량이 또 1000만 주를 넘기면서 공매 수량은 또 5% 비율인 60만 주가 나왔습니다. 3일 연속으로 보면 그래도 공매하는 이런 수치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1200만 주까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뭐 대차 거래도 좀 보시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에 신규로 이제 체결하는 이런 부분이 상환보다 많아지면서 잔고 수량은 2630만 주로 좀 늘어났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공매도나 대차거래 뭐 4월 중순에 좀 나왔던 이런 최고치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는 이런 추세이지만 최근에 조금씩 다시 좀 늘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일 영상에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7% 급락한 18,750원에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어제는 그리고 최근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오늘 터졌습니다. 2개월 넘게 계속 지켜오던 이 2만 원 구간이 오늘 뚫렸고 또 그런 상태에서 좀 심리적으로 투심이 약화되고 투매가 나오면서 좀 기다렸다는 듯이 급락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한 달 동안 좀 500만 이상을 넘기도 어려웠는데 오늘은 1050만까지 음봉으로 좀 동반하면서 또 이런 하락을 좀 부추긴 것 같습니다. 뭐 하락 요인에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거래량이 미미했던 이런 종목이 갑자기 큰 음봉의 거래량을 좀 이제 동반을 해서 급락이 나왔다는 부분은 일단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박스권 내에서 좀 위로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로써 하방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고 좀 단기적으로 오늘의 하락이 좀 멈추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동안 좀 계속 보여주었던 이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했던 라인들을 좀 지켜오다가 바닥권에서 급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꼭 반대 이제 상승으로 되돌리는 흐름도 찾아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닥권에서 또 강한 이제 음봉이 나온 이후에 또 상승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자리에서 또 급락 이후에 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음봉이 나온 이후에 또 꾸준하게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여기 구간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에서 좀 크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진 거 18,000원까지 빼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밖에는 좀 기대해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액션도 이제 취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무료로 정보 받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